네, 성완종 리스트 파문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이완구 총리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면서 목숨까지 운운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해명과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여권에서조차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사면 초가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또 여야는 참여정부 시절 성 회장의 2차례 특별 사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상병 정치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완구 총리 초강수를 뒀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목숨까지 얘기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아마 검찰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일국의 국무총리께서 나는 진실하다 정도 얘기하면 괜찮을 텐데 목숨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검찰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내가 증거를 내놓으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도 할 테고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강한 의조이기는 하나 목숨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을 스스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분들은 부담스럽게 들었는데 다만 이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백하다,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을 하려는 의도는 봅니다. 표현은 조금 저는 과했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얘기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완구 총리가 그런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자극적인 발언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건 국가 원로로서 국무총리로서 뭔가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자세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각에선 이걸 가지고 뭐 협박성 검찰에 대한 협박성 가이드라인 제시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검사 동일체라 그래서 검찰총장 정점으로 해서 그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위계질서나 상명하복에 따라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또 투사 보고 라인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춘 실장 퇴임하기 전에 임명되신 분이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총리께서 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완구 총리에게 돈을 건넸던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비터 500이 갑자기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터 500, 뭐 얘기해도 괜찮죠? 비터 500은 그 박스에다 넣어서 5만 원짜리겠죠? 넣어서 3천만 원을 넣어서 직접 부여로 가서 부여에서 이완구 당시 후보자 사무실로 가서 옆에 비서는 그 박스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보니까 여직원 2명하고 있더라. 거기서 칸막이로 돼 있는 곳에 가서 성완종, 이완구 두 사람이 만났다. 거기서 박스에다가 놓고 나왔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놓고 나왔다. 이 정도 됐다고 얘기하면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완구 총리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툼은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내용이요. 상당 부분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전달되고 했던 정황은 나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분능선, 이완구 총리가 여기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대부분 이건 검찰 쪽에서는 이 정도 구체적인 증거라고 얘기하면 정황 증거상 충분히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완구 총리가 이거 해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당시에 충청남도 도 의원 누구도 만난 적이 있다는 정도의 추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 나오면 답이 나오는 것도 홍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게 지금 측근의 증언이잖아요. 그럼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효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그 비타 500 보도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 성 회장이 이완구 총리 힘내시라고 음료수 사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측근이 근데 이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거 사무소라는 데가 저도 선거 캠프에 있어봤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오고 가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현금 같은 거를 측근이 보는 자리에서 직접 전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 측근이 자기가 봤다고 진술을 하고 또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면 충분히 유죄 증거로서 법적인 효력은 인정되겠죠. 네. 그런데 그 이 총리의 어떤 해명들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다지 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지금 다이어리를 보니까 23차례나 만났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만난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 아주 친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도 더더욱이 같은 정당이긴 합니다만은 두 사람 사이의 사관계가 좀 소원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 2년 동안에 23번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네. 자주 만난 거죠. 근데 이완구 총리는 이제 애둘러 자신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여요. 예. 뭐 송사도 부렸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충청 향후에 충청 포럼에 들지도 않았고 뭐 등등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관련된 기록이 23번 이거는 사실 조사하면 나옵니다. 23번 정도는 그때 이완구 총리가 뭘 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만약 이 말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완구 총리가 우리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히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3번이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가까운 것이 정말 좋아했다는 측면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가깝게 지낸 것만큼은 사실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 만큼. 네, 이렇게 이제 만났던 기록들이 적혀 있는 것들도 어떤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수사에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여러 번 만났다는 게 어떤 금품수수 내역이나 이런 내용들이 적혀지지 않았다면 그냥 만났다는 것 자체로 어떤 친분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상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네.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 자료로는 되기가 어렵다고 네, 봅니다. 만남의 내용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완구 총리는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의혹만 지금 계속 네.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뭐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완구 총리, 지난번 총리 되시는 과정에서도 좀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질 문제도 있었고, 뭐 거짓말 얘기도 있었고, 또 언론 탄압 얘기도 있었고, 아주 어렵게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는 좋았어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3년째 뭔가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았는데, 조금 과했을까요?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았을까요? 보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그 발언들 중에서도 또 거짓말 해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대통령 선거할 때 별로 선거에 도움 주지 못했다, 네네.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움 많이 줬어요. 또 유세장에 가기는 갔지만은 유세는 안 했다, 또 유세를 했어요. 네. 이런 것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물론 이완구 총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착각할 것도요. 어디를 가고 안 가고는 착각할 수 있지만은 네. 유세를 하고 안 하고는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다시 대통령 후보가 현장에서 내려오고 또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보면 이완구 총리가 기억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뭔가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2년 12월 7일 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실 굉장히 많이 도왔거든요. 이게 단상에서 명예 선대위원장 충남 지역에 박근혜 당시 후보한테도 임명장도 받고 이렇게 연설도 하고 2012년 12월 7일에도 천안 아원의 장터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 3번째 내려와서 천안 시민들에게 소소히 말씀드리고 있다. 천안에만 3번이나 내려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소소히 말씀을 드리고 있다. 유세한 거잖아요. 이것도 유세 현장에서 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세 안 했다고 말하면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완구 총리의 해명이나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 이제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거취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이래 보면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네. 그러나 사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국정 수행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국정 수행 안 할 겁니까? 또 하나 국정 수행의 핵심이 뭐냐면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이에요. 부정부패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 이완구 총리입니다. 당사자가 지금 대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부정부패하죠? 누가 이 말에 명령을 듣고 공무원들이 움직일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부패 척기를 그만둘 수가 없으니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 그걸 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의 탄력을 위해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특별검사제를 앞으로 도입을 가동이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아마 1호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검찰은 수사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죠? 법무부 장관은 또 총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누구한테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를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민간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한테도 명예롭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완구 총리 직무 정지 얘기가 어저께 나왔는데 이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직무대행, 총리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 규정을 문헌적으로 보자면 이 규정에 저 사안에다 적용을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가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거는 천막 당사 시절에 보여주셨던 그런 청렴함이라든지 원칙론적인 모습이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더군다나 전 국민이 국무총리가 3천만 원 비타박스에 넣어서 받았다고 의심을 나는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하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희들 김영란법 지켜라. 몇만 원짜리 밥 접대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완구 총리가 어떤 국가 원로로서 책임감 있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 수사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에게 돈 전달자로 지목된 경남기업 부사장이죠. 윤모 씨. 글쎄요, 소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혹을 풀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쟁점이 그거거든요. 이 윤모 씨가 돈을 찾아서 윤 씨한테 돈이 전달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본인도 돈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네.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돈이 경남기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이 된 것도 확인됐고 그 인출된 것을 윤 씨에 전달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달된 돈을 홍 지사한테 전달했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전달했다고 얘기하면은 홍 지사는 이거는 정치자부 위반입니다. 근데 전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 진실을 밝힐 텐데 지금 홍 지사는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고 또 윤 씨는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증거가 없는 한 이거 어떻게 받을 거예요? 전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하는 겁니까? 동영상도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경우에 당사자한테 전달하지는 않잖아요. 돈을 당사자 계좌로 넣지 않고 측근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죠. 자기의 측근, 그다음에 홍 지사의 측근. 이런 경우에는 홍 지사가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고요. 성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주위의 측근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네 심경을 토로를 하고 장부를 작성한 것이 있다 그러던데 그런 장부 내용 등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씨는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네. 자신은 주변의 사람 들어보면 돈을 중간에 배달 사고 낸다든지 이 사람도 정치권에 야망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홍 지사한테 나는 줄을 섰는데 그 돈을 1억을 가지고 이건 내가 챙겨야지.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정황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을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법률적인 판단은 전달했으면 전달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홍 지사가 나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은 방금 전 변호사님처럼 어떻게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될지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홍 지사가 만약에 받은 걸 드러나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새누리당은 특검을 요구하며 하겠다라는 입장을 앞서 밝혔는데요. 지금 저희가 속보 나오는 걸 좀 보니까요. 김무성 대표는 이제 국민이 요구를 하면 특검을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누가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 대목은 처음부터 스탠스를 잘못 잡았어요. 봐보세요.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통치적 위기 국면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기회가 없어요. 집권 3년 차입니다. 내년 되면은요 총선입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말하더라도 총선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총선 때는 차기 대선 주자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예.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이 타이밍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을 그 검찰 수사에 맡겨놓으면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회에 이런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상설 특검자가 좀 부족하지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당장 상설 특검으로 가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면 끝날 문제죠. 이거는 그 법대로 하겠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검찰 수사부터 먼저 하겠다. 그리고 미진하면 간다. 그럼 검찰 수사할 경우는 이거는 한 달, 두 달, 세 달 갑니다. 네. 또 특검하면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겁니까? 그럼 상설 특검제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국민이 원하면은 국민이 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상설 특검제를 만들었던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왜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야 유불리를 넘어서 답이 나오잖아. 일찍부터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기초 조사만 하고 나머지는 특검 수사에 남기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와서 국민이 원하면은 뭔가 좀 밀리는 것 같고 좀 소극적이고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특검제를 이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특검으로 원칙적으로 가자는 입장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맡겨보자는 얘기는 저는 같은 얘기라고 봐요.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게 특검법 규정을 보면은 뭐 특검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고 또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또 특검이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일 준비 기간을 걸쳐야 되고 또 수사 기간이 90일이란 말이에요. 최장. 그렇다면 어떤 수사의 공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일단 검찰 수사에 맡겨보고 추후에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조금 생각이 드는 게 그거는 저 변호사님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 검찰을 뭐하러 만들어 놓냐? 지금은요 상설특검제는 이런 문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여야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금 이 표현이 맞았던 거예요. 지금은 상설특검제를 법무부 장관이 요청해도 돼요.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금 봐보세요. 권력 핵심 실세들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먼저 하고 나서 미진하면은 이제 상설특검제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조금 이 좀 시점에서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또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또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시 여쭤봤습니다만은 지금 특검이든 뭐 수사든 지금 이완구 총리의 거치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현직 총리가 한번 봐보세요. 현직 총리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렵게 세 번째, 두 번 낙마했던 세 번째 임명되는 총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국민들이 총리님 내려오십시오. 그런 국민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현직 총리가 비리 문제로 자신이 쏘아올린 사정 영국의 대상이 돼가지고 검찰 수사에 나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걸 국민이 더 원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바꿔도 됩니다만 대한민국 국회가 뭐가 됩니까? 국민들의 상처는 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또는 이 정부의 더 고강도 사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위해서 이 총리가 스스로 사퇴를 하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더 명예롭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잘잘못은 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검찰 수사도 한결 가볍게 또는 특검 수사도 한결 가볍게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지금 이완구 총리는 총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얘기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수사상 조금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검찰이 경향신문의 녹취록 파일을 전달받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모 부사장의 USB는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하죠. 이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이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모 부사장이 이제 USB를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네. 기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계장부, 출납장부라 그래가지고는 자금이 오고 간 내역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관계 로비 자금이라면 당연하겠죠. 근데 이와 같은 장부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특별히 신빙할 만한 정황이 있는 증거라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 USB에 어느 정도까지 뭐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체로 해가지고는 또 그리고 성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지인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기록한 장부가 있다고 해요. 네. 이 USB 내용과 그 장부를 입수를 해가지고는 분석을 하면 대강의 로비 윤곽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전 네. 회장이 꼼꼼하다 그럽니다. 아주 꼼꼼합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나오는 메모를 보니까 정말 꼼꼼해요. 저도 기록을 다 합니다만 저 정도 못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무슨 저도 방송 기록 다 합니다. 무슨 방송에서 했다 하는데 예. 저 정도로 꼼꼼하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꼼꼼했던 거 봐보세요. 휴대폰도 2개나 나왔고요. 그죠? 장부도 있고 또 마지막 메모도 있고 녹취록도 네. 있고 예. 또 어쩌면 수사 기록도 이거 막판에 목숨을 던지기 직전에 경향신문 인터뷰가 난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해석 관계자들한테 수사 기록을 챙기라라고 하는 그 기록도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를 좀 가지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맞춰보면은요. 진실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맛만 맞춰보면은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일종의 비망록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언제 어느 날 누가 만났다는 증거 넣으면은 돈 인출하고 짜맞추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군지 만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수사 기관에서 충분히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의지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진실이 밝혀질 수가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특별 사면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그 사면 로비다 아니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 특별 사면이 기업형
공선법이랑 그다음에 그 개발산업비리 해가지고 2005년과 2007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이명박 정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특별 사면이라는 거는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뭐 차후 정권의 차후 정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면을 했다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리고 이 특별 사면을 놓고 야권에도 대선저금 수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물타기고요. 어떤 뭐 야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네.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대목은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여야가 똑같이 대선령을 받자. 이거는 오버하는 거죠. 이건 그냥 뭐 안 됩니다. 다만 지금 그 성전 회장이 2005년과 2007년에 특별 사면 한 정권에서 두 분밖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것도 또 2007년에는 보니까 유죄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상고를 포기해야 특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고를 포기하자마자 한 달 뒤에 특사가 돼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권한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혹시 이 과정 속에서 돈이 오고 갈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대목은 검찰에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여권에서는 무타기한다는 비판도 면치 못합니다. 이 대목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팩트만 확인하면은 답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네. 그런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또 경남 기업이 급속히 성장했다는 그 점을 또 보고 야당 인사들도 혹시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정황으로 보면은요. 네. 야당도 연루됐겠죠. 성전 회장이 여당 인사들끼리 나는 야당하고는 상종 안 해. 여당끼리만 만나가지고 무슨 돈도 주고 밥도 먹고 그건 아니잖아. 여야를 넘나들었습니다. 여야를. 네. 아마 관계나 법 쪽에는 언론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마당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있겠죠. 있지만은 근거 없는, 그러니까 있겠지만은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A 의원은 무슨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관련된 자료를 보고 돈이 앞서 32억 원 중에서 지금 16억 원 정도 대충 나와 있어요. 나머지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만 파악해 볼 때 야당의 모 의원이 받았다라고 말하면은 수사 대상에서 성역이 아니죠. 그러면 또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여당 쪽에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또 야당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물타기거든요. 그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전국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비서실장, 국무총리 전 비서실장까지 뭐 친박 실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많은 분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요.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건 이 형사 재판에서는 엄격 증거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혐의가 개연성이 딱 인정이 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까지 불거졌다면 이거는 이제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죠. 정치라는 거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예. 모든 국민이 공감을 사고 끝까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야지 이 문제가 전국으로 확대되지, 이 문제가 오랫동안 끌지 않고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문이 좀 어떻게 가닥이 좀 잡혀가야 될까요? 진 변호사님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하셨는데 네. 법리의 문제는 국민들이 타찰할 문제 아니에요. 법리의 문제로 가는 것이고요.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게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반환점에 거의 와 있는 상황인데 다음 대통령 선거 남아 있고 내년에 총선 남아 있죠. 또 하나가 올해가 박 대통령의 말 그대로 골든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박근혜 정부가 통째로 어떤 국정 운영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죠. 이 어떤 사안의 심정함을 알고 이완구 총리 문제라든지 또 최근 1년의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될 것이지 조금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물타기하고 좀 듣고 하면은 또 버티고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완구 총리 문제와 같은 이런 사건을 특검한테 맡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검찰이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 특검한테 맡기고 여야가 최대한 빨리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야당도 협조를 해줘야 돼요. 이 문제가 질질 끌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지 선거 승리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특검으로 가되 이완구 총리라든지 핵심 몇몇 인사들은 직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내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본인한테 명예로운 겁니다.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빨리 후임 총리를 임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연금 계획이라든지 또는 노동계획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째 했던 경제 살리기 등등 해서 관련된 국정과제를 빨리 추진을 해야 국민들도 힘을 실어주고 야당도 이게 반대 못합니다. 이것이 그나마 성공해야 내년 총선 때 국민 여러분 여당한테도 표를 합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멀리 보는 정부의 아젠다 세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